네, 이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여러분께 건물주가 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27에 직장을 들어가서 그럼 한 20년 다닐 수 있을까요? 한 30년 다닐 수 있을까요? 30년 다니면 여러분은 57수까지 회사를 다니는 거죠? 보통 직장 생활들은 요즘은 45세, 50세, 평균적으로 52세 정도 되면 은퇴하는 것 같아요. 10만원 받는 사람과 하루 일당이 20만원 받는 사람, 30만원 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 일당이에요. 그럼 한 달에 300만원을 버는 거고, 이 친구는 600만원을 버는 거고, 900만원을 버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은 300만원을 벌더라도 저금하는 액수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300만원, 연봉 3,600만원이라는 사람이 300만원이죠. 3,600만원죠. 3,600 받는 사람이 우리 신입직원을 했을 때 월 수령액은 아마 200 몇십만 원 되겠죠. 200, 3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세금 떼고 뭐 등등 하면은 이 친구가 대전에서 와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닌다고 해봅시다. 현대자동차를 다녀요. 그러면은 월급을 250이든 뭐 270이든 받았을 때 300을 다 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지만 그랬을 때 실제로 쓰는 걸 생각해 봅시다. 집값도 내야죠. 자, 전기세도 내야죠. 자, 밥도 사 먹어야죠. 교통비도 내야죠. 옷도 사 입어야죠. 양복도 입어야죠. 구두도 전에 핸드폰 값도 내야죠. 이발비도 내야죠. 안경도 바꿔야죠. 속옷도 갈아입어야죠. 와이셔츠도 사야죠. 등등등 비용을 다 떼다 보면은 의식 주를 다 빼다 보면은 한 달에 얼마쯤 빼면 될까요? 상당히 많은 돈을 빼게 돼요. 실제로는 월급을 200을 받든 250을 받든 300을 받든 간에 연봉 3,600이라는 사람이 매월 저금할 수 있는 돈은 불과 10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아니 신입직이니까 얼마 안 되지. 과장되면 나을까? 과장되어서 연봉 7천 8천을 받는다 칩시다. 7천 8천 받는데 이 친구가 나이 37, 40이 됐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애가 있어요. 얼마를 쓸까요? 버는 거는 한 달에 400을 버는데 쓰는 건 어떻게 돼요? 신입직은 못지않게 돈도 많이 늘어났어요. 훨씬 더 늘어났어요. 이 친구가 부장이 되었어요. 나이 50 되어서 부장이, 45, 50 되어서 부장이 되었어요. 월급 연봉 1억을 받아요. 연봉 1억 받으면 이것저것 때문에 한 650만 원 받아요. 자동차 빚 떼고, 아이가 중학교 다니니까 학원비 떼고, 아파트 관리비 내고 등등 하면 얼마나 또 나와요? 마찬가지로 저금할 수 있는 돈은 100만 원, 150만 원밖에 안 돼요. 월. 실제로는 월 10만 원을 받든 20만 원 받든 30만 원을 받든 내 받는 수령액에 불과 반도 채 저금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대부분 신입직원부터 은퇴할 때까지 계속되는 일상생활입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좀 했지만 매월 말마다 돈이 남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카드로 결제를 하고 월 초 되면 월급 나온 거 가지고 카드로 메꾸면서 거의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반이었어요. 아니 총각이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아이가 하나 두면 훨씬 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월급의 반 정도를 저금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반을 저금했다 치더라도 반을 정도로 저금하려면 상당히 구두쇠로 사야 돼요. 친구들도 거의 안 나가고 친구들 만났을 때 밥값을 거의 안 내야 되고 밥값을 낼 때 되면 먼저 도망을 가든지 방에 앉아서 이런 딴짓을 제일 나중에 나온다든지 친구들이 밥을 10번 사더라도 거의 한 번도 안 사야 반 정도 저금할 수 있어요. 반 정도 저금했다 치더라도 1년에 저금하면 150만 원씩 하면 1억 1,800이 되고 결국 220만 원 받는 친구는 3,600을 저금하게 되고 하루에 매일 30만 원 버는 친구도 5,400을 저금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가 해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계산을 해봤죠. 이 친구가 이렇게 10년을 저금하면은 굉장히 부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결국 27에 들어간 친구가 이제 37이 됐어요. 27세에 들어간 친구가 37이 되었을 때 이 친구가 가지는 돈이 1억 8천이 되는 거예요. 매일 10만 원씩 버는 친구가 매일 20만 원 버는 친구가 3억 6천이 되는 거예요. 매일 30만 원씩 버는 친구가 5억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47세까지 대부분
45세면 정년이지만 47세까지 벌었을 때 이 친구가 얼마를 저금하게 되냐면은 3억 6천이 되는 거고, 이 친구가 7억 2천이 되는 거고, 이 친구가 10억 8천이 되는 거예요. 20년 저금을 해가지고 27에 들어간 친구가 이제 48이 되어가지고 회사에서 잘릴 때쯤 돼서 가지는 금액이 얼마예요? 30만 원씩 어마어마하게 번 친구가 받는 연봉이 30만 원씩 받으면 거의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1억이 넘는 거예요. 들어가면서부터 1억이 넘게 받는 친구가, 그죠? 이게 이 곱하기 12하면 얼마가 되죠? 원래가 연봉이 되면은 9, 10, 10억 8천이에요. 1억 8천, 1억 800, 그죠? 1억 연봉을 신입 직원부터 퇴직할 때까지 매년 1억을 받는 친구라 하더라도 20년 저금해봤자 겨우 10억을 남친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자, 20년 일을 하면은 아파트 값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 쳤을 때 이 친구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지역은 서초, 송파, 강남을 제한 그 외곽에 아파트 한 채 사면서 인생을 땡기는 거예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시절을 서초, 강남, 송파 3구를 제외한 그 이외의 지역에서 아파트 하나를 겨우 살까 말까 하면서 퇴직을 하게 돼요. 아니, 연봉을 1억이 넘게 20년을 벌었는데요. 그랬는데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강남에 있는 수많은 건물주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무리 돈을 저금을 하더라도 제가 매달 저축을 해가지고 10억을 모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정말 10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 돈은 이 건물주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건물주들의 대부분 어디서 나왔을까요? 건물주들의 대부분은 장사꾼들이에요. 장사꾼들이나 또는 뭐예요? 사업가들이에요. 자, 강남에 있는 많은 건물들을 보면서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난 한 20년간 건물에 부동산에 이렇게 굉장히 몰입을 했는데 크고 작은 강남의 수많은 꼬마 빌딩들하고 건물 소위 말하는 건물주들 대부분은 장사꾼, 사업가 플러스 투기꾼들이에요. 그럼 그 월급쟁이는요? 월급쟁이나 또 웃기는 거는 전문직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흔히 건물주의 상당 부분은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월급을 많은 고소득자, 월급을 많이 받은 고소득자가 부자가 되는 건 경우가 없어요. 특이한 거는 이거는 거의 이미자와 같은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매달 많이 버는데 실제로 돈은 축적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작든 크든 간에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이 버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아까 장사꾼이라는 사람은 식당 주인도 있고 많이 있어요. 식당 한 명이 아니라 식당은 몇 명이 일을 하는 거죠? 큰 식당은 보통 20명이 일을 해요. 20명이 일을 해서 매출액을 몇 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건물을 산 사람들은 전부 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시스템.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저는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가 봅시다. 자, 이게 일당 30만원, 일당 10만원, 20만원, 30만원 받는 노가다를 칩시다. 제가 노가다를 해서 30만원 벌어요. 되게 많이 벌어요. 얘보다 10배나 더 벌었어요. 그래도 부자가 안 돼요. 노가다를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노가다를 하지 않고 삽질을 버려버렸어요. 한 3년 하다가 안 하다가 더 이상 노가다 못하겠어. 그럼 나는 뭐만 하느냐? 이제 노가다를 안 해요. 그럼 뭐 해요? 노가다는 계속 삽질을 하는 거예요. 삽질하는 대신에 이제 뭘 하냐면은 삽질을 안 하고 노가다를 하는 사람들을 소개만 시켜줘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공사장만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공사장 알아보고 선배도 알아보고 후배도 알아보고 노가다 한 3년 했으니까 이제 사장들도 알고 건설회사 사장들도 알고 중간에 중소기업 사장도 알고 소규모 건설회사 사장도 알아요.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해? 50명 필요한데 50명 제가 보내줄게요. 공사하면 2달 동안 제가 책임지고 보내줄게요. 50명을 확보하는 거예요. 또 공사하니까 50명.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저는 노가다를 안 해요. 그리고 노가다 소개시켜주는 사람은 한 200명 내 밑에 데리고 있어요. 그 정도는 없어. 일당이 생기면 사람만 보내죠. 인천에 저기 10명 보내고 여기 30명 보내고 여기 20명 보내고. 그리고 그게 너무 많아.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여직원 한두 명 데리고 있으면서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연락만 하면 돼요. 뭐라고 연락하면 돼요? 내일 어느 공사장 가세요. 노가다가 좋아요, 싫어요? 노가다는 매일 일용직이니까 노가다 할 일자리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일자리를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안 찾고 나를 찾아요. 사장님 어디를 갈까? 내가 사장님이에요. 노가다 소개시켜주는 사장님이에요. 아, 이번에는 동부천동 가세요. 이번에는 용산 가세요. 이번에는 양재동 가세요. 이번 신림동 가서 일하세요. 거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나하고 내 여직원이 일자리 찾아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이쪽 20명 보내고 30명 보내고. 그래서 몇 명을 돌리는 거예요? 200명 정도를 돌려요. 그리고 내가 얼마를 받아요? 10%를 받아요. 만약에 20만원 일당짜리를 내가 200명을 보내줬어요. 20명 일당짜리를 200명을 보내줬어요. 자, 20명 일당짜리를 200명을 보내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에서 나는 20만원짜리 일당을 200명을 보내줘요. 그리고 나는 하루에 얼마를 버는 거죠? 20만원 버는 거에 일당 2만원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10%로. 그러니까 노가다 하는 사람들 그 대신 여기서 일자리 찾아다닐 필요가 없죠. 그럼 내가 하루에 얼마를 버는 거죠? 하루에 400만원을 벌어요. 한 달이면 얼마를 버는 거죠? 한 달이면은 400 곱하기 3이면은 1억 2천만 원을 벌어요. 1년이면 얼마를 버는 거죠? 1년이면 14억을 벌어요. 10년이면 얼마나 버는 거죠? 144억을 벌어요. 내가 뭘 갖췄어요? 아주 불과 200명 되는 시스템을 갖췄어요. 노가다를 소개시켜주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내가 만약 엑스트라를 보내주는 회사를 조그맣게 운영한다면 이게 이수만이 탄생한 배경이에요. 뭐 한 거지 처음에? 아 형님 우리 가수 좀 써. 처음에 가수 2명 데리고 있다가 3명 데리고 있다가 이렇게 있어요. 몇 명의 가수가 일을 하는 거죠? 수백 명이요. 심지어 보아 한 명이, 보아라는 가수 한 명이 일본에서 혼자 1년 동안에 500억 매출을 해내요. 500억의 돈을 벌어와요. 들어간 비용은 시스템이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시스템을 같이 넣으니까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요. 숙달이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이런 거죠. 자본주의 탄생이죠. 자, 핀을 만드는데 혼자서 위도 만들고 깎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전문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분업을 하게 되면 되게 전문화가 돼요. 나는 위에 깎는 것만 해. 나는 이거 가는 것만 해. 나는 이거 철 만드는 거야. 혼자서는 10개도 못 만드는데 10명이서 나누어 하게 되면 몇천 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핀을. 같은 효과가 어디서 발생하는 거죠? 이수만이가 처음에 가수를 1명, 2명 보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가수를 보내는 것도 단골이 생기고 숙달이 생기고 PD가 생기고 PD가 먼저 보내달라 그래요. 야 이번에 이거 프로그램에 이거 좀 보내줘. 이번에 프로그램인데 야 탤런트 감 좀 보내줘. 야 아이돌 이번에 출연시키자. 그럼 뭐가 탄생을 하는 거죠? 이수만이는 가만히 있는데 뭐가 돌아가는 거죠? 작동을 하는 거죠. 뭐가 작동하는 거죠? 분업하는 게 작동을 전문화된 작동을 하는 거죠. 심지어 가수하던 강타도 그 밑에 가서 이사도 이러면서 아 형님 저 밑에서 일 좀 봐. 너는 그러니까 가수 아니까 인맥 좀 있으면 너 이거 데리고 있으면서 네 밑에 애들 좀 키워. 강타가 갑자기 노래 부르다 말고 왜 강타 노래 집어 던졌어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죠? SMN데 이사예요. 뭐 하는 거죠? 방송국 프로그램 시스템 알잖아요. 가서 가요 할 때는 얼마 전에 도착해야 되고 가서 뭐 준비해야 되고 리허설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아니까 쉽게 하잖아요. 가수 활동했던 사람들도 그 계속 일을 하는 거죠. 얘는 계속 뭐 하는 거 스케줄만 잡는 거죠. 얘는 계속 화장만 시키는 거고 얘는 계속 프로그램만 연습만 시키는 거고 연습생들 숙소에서 숙소 관리만 하는 거고 얘는 차만 왔다 갔다 운전하는 거고 이렇게 작동으로 차를 운전하는 계속 하니까 잘하는 거고 시간 관리하는 시간 관리 점점 잘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뭐가 돌아가는 거죠? 돈 하나도 없는 이수만이라는 사람이 노래 한번 10대 가수 한 번밖에 딱 안 들어가는 이수만이 수십 년을 10대 가수로 들어간 이미자가 수천 곡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불과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가다를 20년 해봤자 10억밖에 안 생기는데
노가다를 소개시켜주는 200명을 데리고 1년 했더니 얼마가 생겨? 어마어마한 돈이 생겨요. 뭘 한 거죠? 자, 건물을 어떻게 사요? 내가 독구다이로, 자, 히라소니 같이 혼자 싸움해가지고 여기저기를 격파해내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조직으로, 김두한이 같은 조직으로. 이게 주식회사 제도고 이게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안철수가 병원 원장을 했으면 기껏 돌려봤자 몇 명을 돌리는 거예요? 지 혼자 개인 병원 원장하거나 해봤자 간호사 2~3명하고 3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3명이서 죽으라고 평생을 벌어봤자 얼마를 벌겠어요? 근데 안철수 연구사는 바이러스, 안랩,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하는 회사라면서 불과 처음에 5명, 10명, 20명 하다가 지금 수백 명이 안철수 연구사의 회사에 일을 하고 있어요. 안철수라는 사람은 주식만 20~30% 가지고 있는데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거죠? 모두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직원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보니까 결국은 누구를 위해 추구하는 거예요? 지 이익도 추구하지만 주주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자본주의가 특이하는 게 카카오를 다닌다, 네이버를 다닌다. 그 직원들은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네이버의 이혜진 회장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카카오의 김범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해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는데 돈은 누구한테 제일 많이 가요? 피라미드의 제일 위에 있는 누구죠? 사이비 종교 이만희가 제일 많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이수만이가 제일 많이 가져가는 구조고 카카오의 대주주가 김범수가 제일 많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뭐가 가능한 거죠? 2시간 동안 계속 얘기했던 누적적 이득의 결과물을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건물주의 대부분들은 자기도 모르는데 보니까 시스템을 위에 운영한 거예요. 식당을 운영한 처음에 자기 혼자 왔다 갔다 밧줄보 하다가 식당에서 종업을 하다가 조그만 김치찌개집 차렸다가 잘 돼가지고 넓게 차렸어요. 시내하우스 옆에 보면은 식당이 큰 식당이 있어요. 한 가름인가 뭐 하여튼 그 식당이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김치를 담그는 어느 분이 계셔가지고 한 가름인가 하여튼 뭐 한정식집 겸 뭐 갈비집이 있는데 그 사모님을 제가 밥 먹으면서 잠깐 뭐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이 식당을 어떻게 해서 시작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시내하우스 옆에 있죠. 거기 뭐 에이스 침대 있는데 거기 도산사거리 오른쪽에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잘하는 게 그 원래 남편이 동아일보 기자였어요. 기자였는데 이분이 기자니까 여기저기 많이 얻어먹고 다니고 이러니까 미안하니까 가끔씩 신세진 사람 불러가지고 이게 음식을 접대를 했어요. 근데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친구들 불러가지고 우리 남편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음식하는 걸 되게 즐기시는 분이세요. 근데 식당이 아니라 음식을 하면 너무 잘하는데 이분이 동아일보 기자 갑자기 해직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식당을 차린 거예요. 차렸는데 너무 음식을 잘하시니까 나중에는 식당이 어마어마하게 대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건물을 통째로 쓰고 심지어 그 건물의 꼭대기에 방앗간을 직접 운영하고 백김치를 매일 담그시고 그 뒤에 있는 건물까지 사고 그 지금 전국에 있는 강남에 있는 주요 백화점에 다 들어가요. 그 식당이. 그 두 개 건물만 하더라도 500억이 넘어요. 양쪽 양 건물. 그 건물만 해도 1,000억이 넘죠. 누가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가 뭘로 변신한 거예요? 시스템 운영자로 바뀐 거예요. 처음에 식당을 지금 그 식당을 위해서 몇 명이래요? 그 본점에만 하더라 3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백화점에 또 직영 좀 다 들어가 있고. 그럼 만약에 200명이면 200명이 이 아줌마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그 각각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결과물은 누가 가장 많이 양용을 해요? 그 결과물은 그 아주머님이 가장 많이 양용해요.
실제로는 시스템을 창출을 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뭔지도 몰랐는데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일을 하고 그 여러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손님들도 만족하니까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물에 돈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돈은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 200명을 그냥 200명이 아니겠죠. 처음에는 한 20명 데리고 했더니 그 사람한테 갔더니 하사장한테 갔더니 일자리 굉장히 좋은데 해줘. 그리고 한 번 가면 한 2달 계속 일을 하게 돼. 공사 끝날 때까지. 그리고 건설회사 사람도 굉장히 신의가 있어. 내가 사람 딱 보내면 괜찮은 사람만 보내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사장 그러면 다른 사람 좀 더 보내줘. 사람을 쓸 때 항상 저를 찾는 거예요. 그럼 제 건설회사 조그마한 공사장 쟁될 때마다 나한테 일꾼을 한번 조달받은 사람은 계속 저를 찾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죠? 계속 늘어나는 거죠. 저하고 똑같이 인력회사를 차리는데 어떤 사람은 망하게 돼요. 왜요? 관리를 잘못하는 거죠. 임금을 안 준다든지 보냈는데 뭐 일하다가 도망갔다든지 하자가 계속 났다든지 그렇게 뭐가 필요한 거죠? 시스템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게 필요해요.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게 우리나라가 가장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안 되고 왜 유태인들이 느는지에 관해서 잠깐 쉬었다가 제가 설명을 할게요.